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거꾸로 수업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기단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등압선입니다. 자, 등압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등고선 그려본 기억나죠? 그랑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우선 등압선은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을 보면, 자,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요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줬죠. 그리고 여기처럼 1002랑 1006 사이에 값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을 대략 어림 짐작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릴 때는 교차하거나 끊어짐이 없이 매끄러운 곡선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려주고요. 한쪽 등압선을 경계로 한쪽은 고기압, 또 반대쪽은 저기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람에 대해서 얼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인다 정도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람, 해륙풍과 계절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륙풍은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하고, 계절풍은 대륙이랑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해륙풍입니다. 자, 해륙풍은 하루를 주기로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근데 왜 바람이 불게 되냐면 육지랑 바다에는 비열 차이가 존재해. 자, 이렇게 낮 동안은 모래가 뜨거워, 바다가 뜨거워? 당연히 모래가 뜨겁죠. 그래서 모래 쪽은 기온이 높아요. 육지 쪽이 당연히 기온이 높죠. 자, 이쪽이 기온이 높게 되면 공기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려 그래. 상승 기류?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반대로 바다 쪽은 여기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압은 바다 쪽이 더 높아요.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풍향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겠죠.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낮에 부는 바람은 해풍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밤으로 가볼까요? 밤이 되면 바다가 먼저 식을까, 육지가 먼저 식을까? 육지가 더 빨리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육지의 기온이 바다의 기온보다 더 낮아요. 자, 기온이 낮게 되면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기압은 어디가 더 높다? 육지 쪽이 더 높다. 그치? 육지 쪽이 더 높으니까 육지 쪽이 고기압. 그래서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불게 되겠죠. 육지에서 바다로. 그래서 밤에 부는 바람은 육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자, 계절풍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계절풍 같은 경우는 주기가 1년을 기준으로 돌아가겠죠. 자, 여름 같은 경우를 보면 대륙이랑 해양이랑 어디가 먼저 뜨거워져요?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지. 먼저 뜨거워지는 쪽이 대륙이니까 어디가 고기압이다? 해양이 고기압이다. 그치?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바다 쪽이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바람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게 됩니다. 자, 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대륙 쪽이 더 차갑고 바다 쪽이 좀 더 따뜻하죠.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 될까? 여기 대륙 쪽이 고기압이 될 거고 해양 쪽이 저기압이 되겠죠. 바람은 어떻게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기온은 해양이 더 높고 기압은 대륙이 더 높아서 풍향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이렇게 불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의 바람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무슨 계절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죠. 얘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 남동쪽에서
불어가죠.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고, 자, 겨울에는 어때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기단입니다. 자, 기단이 뭐냐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러서 기온, 습도 등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기단은 자, 생각을 잘 해보면 땅의 성질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자, 위도가 높은 지역, 고위도는 추운 곳이죠. 그래서 기온이 고위도에 있던 기단은 기온이 낮고, 따뜻한 곳에 있던 기단은 기온이 높겠지, 그치? 그리고 땅 쪽에 있던 기단은 건조하고, 바다 쪽에 있던 기단은 습해지게 되겠죠. 자, 요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있어? 고위도의 대륙 쪽에 있지. 그럼 성질이 어떨까? 성질이 차고 건조하겠지. 그래서 얘의 성질은 한랭, 건조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영향을 주게 되냐면 겨울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가보자.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도 고위도 지방에 있고 바다 쪽에 있네. 얘는 그러니까 성질이 한랭하고 습하죠. 그쵸? 얘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같이 만나서 장마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얘는 영향을 초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따뜻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온난, 그리고 대륙 쪽에 있었으니까 건조하겠죠. 자, 온난 건조 언제일까? 봄이랑 가을에. 자, 옆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 볼까요? 얘는 아래쪽에 있고 바다 쪽에 있네. 그러면 성질이 어때? 온난하고 습해요. 여름 날씨지, 그치? 얘는 그래서 여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적도 기단도 얘랑 성질이 비슷하죠. 온난하고 습한데 얘는 언제 영향을 특히 주게 되냐면 태풍 불어올 때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적도 기단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성질이 한랭 건조. 그래서 언제? 겨울에.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하고 습하고. 그래서 언제? 여름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해서 봄, 가을에. 북태평양과 적도 기단은 전부 다 여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면이 뭐냐면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었어. 얘네는 성질이 달라. 성질이 다르면 서로 잘 안 만나. 그치? 우리가 친한 친구는 성격이 비슷하잖아. 얘네는 성격이 달라서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얘를 경계면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렇게 경계면을 만들게 되는데 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이랑 만나는 요 부분을 전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전선 중에서 자세히 알아야 될 전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랭전선, 또 하나는 온난전선입니다. 자, 우선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파고들며 이동할 때 생기는 전선이 한랭전선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 버리는 거야. 밀어 올리니까 구름이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구름을 뭐라 그랬다? 저군형 구름이라 그랬지. 저군형 구름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만들어질 때는 비가 한랭전선 뒷면에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요.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 그치? 그래서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구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넓은 면적에 이렇게 형성이 됐네. 요거를
층운형 구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층운형 구름에서는 넓은 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날씨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전선의 종류, 나머지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서 무슨 형 구름이 생긴다?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천천히 타고 올라가니까 층운형 구름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폐색전선이랑 정체전선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폐색전선은 한랭전선이 성질이 급해.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온난전선이 앞에 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따라잡으면서 겹쳐질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 폐색전선이고요. 폐색전선이 형성되고 나면 얘는 이제 이 전선이 사라지게 돼요. 둘이 성질이 비슷한 다른 애들이 만나서 성질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장마전선 알죠? 그 장마전선의 얘가 정체전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오랫동안 오잖아. 그게 정체전선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도 수업 시간에 직접 학습지를 해결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8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